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몸이 더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오른팔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왼쪽 팔이 침대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영희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통증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준호야, 준호야. 영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영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벽이 얇은 아파트였습니다. 소리는 옆집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말수는 잠이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귀는 밝았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고 여자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벽에 귀를 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수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네? 방금 소리 들렸는데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아, 그냥 어머니가 악몽 꾸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확인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다니까요. 준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순이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 좀. 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수는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 눈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희 집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말수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말순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옆집이에요. 구급대원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준호가 문을 열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환자분 계시죠? 네, 어머니가 계신데요. 괜찮으세요?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들어서자 어쩔 수 없이 비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영희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붓기가 있었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이자 영희가 신음을 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구급대원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요? 새벽인데.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금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준호는 뒤따라왔습니다. 당직 의사가 영희를 진찰했습니다. 60대 여자 의사였습니다. 어깨 탈구로 보이네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병원 안 오셨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기 싫어하셔서요. 의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희를 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 네? 왜요? 환자분과 단독 면담이 필요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보호자예요. 같이 있어야죠. 규정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준호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는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힘들어요. 어떻게요? 아들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요. 밖에도 못 나가요. 전화도 못 받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무언가 적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데려가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병원 사회복지사 이준석입니다. 복지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혹시 집에서 불편한 일 없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떨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무슨 조사요? 노인학대 및 방임 혐의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저는 어머니를 돌봤어요.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경찰관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얼마나. 조용히 하세요.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옆집 김말순 할머니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치료는 끝났지만, 하지만 퇴원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준석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영희야. 김순자였습니다. 영희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60대 중반.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언니?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희가 준호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면서 친척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복지사한테 연락받았다. 내 소식 들었어. 순자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언니가 뭘 미안해. 내가 연락 안 한 거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 혼자 두지 않는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돌볼게. 이틀 후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순자의 집은 목포 외곽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동백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순자는 1층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낮았습니다. 욕실에는 손잡이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다 고쳤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영희는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이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가족인데 뭘.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영희는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미운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2주째부터 방문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물리치료사 정선미입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가방에서 치료도구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운동해봐요. 천천히 할 거예요. 선미는 영희의 왼쪽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가락 움직여 볼까요? 천천히요. 영희는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미는 격려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못 걷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꾸준히 하면 좋아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선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운동했습니다. 손가락 굽히기, 팔 들어 올리기, 다리 구부리기. 처음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심리 상담가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담가 박하윤입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상담이요. 나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영희가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얘기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듣고만 있을게요. 하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봐요. 왜요?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평생 아드님을 위해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손가락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자, 천천히 검지 구부려봐요. 영희는 눈을 감고 집중했고 왼손 검지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움직였어. 영희가 소리치고 순자가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뭐, 정말.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움직였어요. 대단하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자기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움직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었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움직였습니다. 선미가 보행 연습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지팡이 짚고 걸어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요. 한 걸음씩. 선미가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영희는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끌며 한 걸음 나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영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마당까지 걸었습니다. 동백나무 아래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현관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야, 잘한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마당을 혼자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백꽃이 만발했습니다. 순자가 옆에 왔습니다.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영희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살 것 같아. 순자는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너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약했어. 준호한테 끌려다녔잖아.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사랑해서였어. 그게 잘못은 아니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말없이 꽃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 마지막 상담을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도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윤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좋네요. 그게 중요해요. 하윤은 일어섰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하윤이 나간 후 영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번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목포 재래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희 자연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약초와 허브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자가 말렸습니다. 영희야. 무리하지 마. 집에서 쉬어.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뭔가 하고 싶어.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약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도왔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는 선반을 내주었습니다. 건너편 과일 가게 주인은 손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영희 씨, 여기 쑥차 좋다더라. 한번 가봐. 입소문이 났습니다. 영희는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배웠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약초 향이 가득했습니다. 쑥, 당귀, 황기, 오미자. 영희는 손님에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속이 편해요. 이건 잠잘 올 때 좋아요. 사람들은 약초만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영희는 들어주었습니다. 고민도, 아픔도, 기쁨도. 영희 씨 고마워요.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한때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70대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가게는 더 커졌습니다. 작은 상담 공간도 생겼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희 할머니의 자연방.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한때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하루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희야. 오늘 장사 잘 됐니? 응. 사람들이 많이 왔어. 기특해. 정말 기특해. 순자는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가게는 조카가 물려받았습니다.
영희는 가끔 들러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영희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왜 왔니?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건 20년 전에 끝났어. 영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프고 돈도 없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줘. 나 혼자 못 살아. 영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가뒀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쇠약한 남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가뒀던 날들을 잊지 않았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아. 엄마, 돌봄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받는 거야. 너는 그 자격을 잃었어. 준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모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지나간 일이야. 조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아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영희 할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봐요. 영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준호가 왔었어.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도와달라고 왔어. 돌봐달라고. 그래서 보냈어.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래? 응, 잘한 거야. 영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이 손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 다리로 다시 걸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웃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동백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나와 말했습니다. 영희야, 아침 먹자. 응, 지금 간다. 영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그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었습니다.